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연설은 뜬구름 잡는 각종 동화 같은 이런 허망한 얘기들로 가득 찬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학예회의 동화 발표라고 표현을 했던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8.15는 문재인이 집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2년 반 만에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도 정말이지 동화 속에 나오는 아주 허망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손톱만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남북이 경제나 사회 교류를 시작하는 순간 북한의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의 통일 방안입니다. 제가 우선 문재인이 밝힌 연방제 통일 가능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평화경제를 구축한 후에 통일을 추진한다. 이 평화경제는 아베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문재인이 얘기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평화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이 시장을 늘리면 일본처럼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으니까 내수 시장이 그만큼 크다. 한국이 일본에게 불리한 것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7,500만, 8천만의 내수 시장이 되면 금방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했던 문재인. 역시 어저께 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경제를 구축한 후에 통일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통일의 시점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지금으로부터 26년 후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전 단계에서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을 추진한다. 시청자 여러분, 3번의 대목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2032년에 남북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한 당국과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이 결정된 것이 7년 전인 1981년입니다. 유명한 사마란치 위원장이 발음을 했던 세울. 전두환 정권 임기 사실상 첫 해에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결정됐던 것입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이 정해지려면 역산을 해보면 2025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유치 활동을 해야 되고 벌써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한국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체육계 단체는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에 결정이 되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문재인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미는 후계자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해찬이가 얘기했던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20년, 30년 집권론, 이것의 사실상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역시 환상론입니다. 2045년에 남북 통일이 되고 2050년에 세계 6위의 경제권 국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소득 7만 내지 8만 달러, 8천만의 남북 공동 경제시장 규모. 5번은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서로 체제를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6번째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7월, 그러니까 취임한 지 2달 후에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첫째,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두 번째,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떠한 인위적인 통일도 없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흡수 통일,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유통일, 흡수 통일을 포기한 것과 이어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스텝인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 대단히 위험한 사태의 진전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1국가,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두 개의 지방국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개의 지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상당 부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 공동선언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의 남북연합 통일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같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천명을 했던 것이죠. 남한의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Confederation, 이 연방제가 유니온이라면 그건 지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는 것이라면 원래 이 남한이 얘기하는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통일의 전 단계인 서로가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 통치 기구를 만드는 것. 예를 들자면 남북 공동의회라든가 남북 강요회의라든가 이런 공동 통치 기구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1국가가 되는 그런 최종 통일 단계의 바로 직전 단계, 이것을 남북연합의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도기적으로 이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 보수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한반도 선진 통일 방안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남북연합 통일 방안이라든가 서로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완전한 국가로 가는 전 단계의 과도기적인 조치에 불과하지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아예 생각도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환상적인 통일 방안이고, 시청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일이 됐던 세계 국가 중에서 연방제 통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등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상이한 두 체제가 똑같이 50대 50의 어떤 외교 군사의 지분을 가지면서 대등 통일을 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세계의 통일 사례가 전부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의 반대말은, 흡수 통일은 무력 통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좌파가 국민들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흡수 통일은 전쟁을 해서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지만, 흡수 통일은 무력 통일이 아닙니다.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흡수 통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 통일의 반대말입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집어삼킨 것, 이것이 대표적인 경우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흡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 무력이나 전쟁 없이. 예멘은 처음에는 대등 통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경제인 남예멘이 공동으로 약 4년 정도
이 체제를 유지, 예를 들자면 대통령은 북예멘이 맞고 총리는 남예멘이 맞고 이런 식으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이후에 권력을 나누는 데에 갈등이 발생을 해서 2년 반의 내전을 거쳤습니다. 내전 때 약 100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내전을 통해서 자유민주 북예멘이 사회주의 남예멘을 흡수 통일했습니다. 세 개의 케이스가 모두 평화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무력에 의한 것이든 흡수 통일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이 남북연합, 국가연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세계사의 실제적인 사례나 또는 이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 봤을 때 뜬구름 잡는 환상적인 얘기라는 것. 통일될 때 동독의 경제 규모는 서독의 9분의 1 정도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서독으로 마치 강력한 진함철이 자기로 끌어들이듯이 흡수 통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9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경제 규모도 흡수 통일되고 말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 규모는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의 경제가 어떻게 대등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현대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가 어떻게 50대 50으로의 대등한 지분으로 합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는 순간 북한이 외부의 경제 원조를 본격적으로 받는 순간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순간 개혁개방을 위해서 인터넷을 개방하는 순간 북한은 외부에 유입된 이 새로운 바람이 인민들의 자각을 일깨워서 인민들이 그동안 우리는 우상숭배와 절대적인 부정부패에 속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